거죠? 네, 알겠습니다. 다른 애는 이름이 어떻게 되죠? 구름이요. 구름이랑 소다 알겠습니다. 거기 소다. 어떠세요? 이거 소다. 소다가 최근에 방광염이 있었어요. 네. 저번 주까지 약을 먹었거든요. 어, 그러니까 약 먹은 지 일주일이 됐는데 네. 근데 다 나은 것 같지가 않아서 네. 증상이 어떠신데요? 그 빈뇨를 자주 받았거든요. 빈뇨 증상이 있고. 괜찮아. 조금만 할까? 올려줘? 괜찮아. 한번 볼까? 그도. 한번 볼까? 이 털들 보시면 네. 눈 엄청 찌르거든요. 네. 그죠? 그래서 요거 항상 그 비숑들 원래 털 약간 요런 게 좀 있으니까 네. 좀 보일 때만이라도 좀 빼준다던가 혹은 인공 눈물도 좀 해주시고 만약에 좀 미용 같은 거 하시러 가면 요쪽 조금 잘 깎아주세요 라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요게 방광인데요. 네. 정상적인 방광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. 깨끗하게 까만 빛깔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방광염이 생기면 여기 막 슬러지 같은 찌꺼기들이 막 차요. 그리고 방광염이 더 심해지면 이런 식으로 벽이 좀 두꺼워집니다. 원래는 종이장처럼 얇은 방광이 정상인데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요거는 엄청 얇거든요. 이런 식으로. 근데 만약에 염증이 좀 심해지면 이렇게 두꺼워져요. 그러니까 두꺼워지거나 슬러지가 차면 안 좋다.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, 요게 저희 소다의 방광인데 다행인 건 뭐 약도 좀 쓰고 하셨다 보니까 벽 두께 자체는 지금은 괜찮은 편입니다. 네. 벽 두께 자체는 괜찮은데 여기 꼭 막 별 반짝이는 것처럼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? 그죠? 네. 저게 뭐냐면은 어쨌든 약간의 석회화가 된 결정들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. 뭐 슬러지라고 하기도 하고, 근데 저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염증 삼출물들이랑 몸에 있는 뭐 전해질이랑 이런 게 막 섞여가지고 결정처럼 이렇게 보여요. 그래서 저런 것들이 결석핵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계속 쌓인다면은 돌덩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광염이 심각한 상태는 아닌데 저런 결정이라던가 미세 슬러지 같은 게 쭉 방광에 있는 상태예요. 그런 것들이 아마 좀 불편함을 좀 유발을 했을 것 같고, 그래서 방광 내에 아까 말한 슬러지, 미세 슬러지입니다. 큰 막 덩어리 떡지고 이런 건 아니고 미세 슬러지 플러스 결정들이 초음파에 보이고 있거든요. 이런 부분도 더 안 좋아져요. 그러니까 지금 보호자님께서 환자를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좀 건강하게 좀 기르고 싶다라면은 정말 중요한 게 일단은 이 탈수 개선을 좀 큰 플랜으로 어떻게 할지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분간만 열심히 먹이겠다가 아니라 환자가 평소에 좀 물을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환경들을 좀 계속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뭐 식욕이 엄청 좋은 애라면 밥에다 좀 물을 풀어주는 방법도 있고요. 예를 들면 뭐 고구마를 좋아해요. 그럼 고구마를 물 많이랑 이렇게 믹서기에 가셔가지고 고구마를 먹다가 물을 찾도록 한다던가. 어떤 애는 뭐 얼음 장난 좋아해서 얼음 막 장난치다가 먹이는 분도 있고, 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그 약간의 뭐 강아지 전용 뭐 그런 뭐 이온 음료도 있거든요. 그런 걸 먹이는 분도 있고. 그래서 여튼 우리 소다를 어떻게 물을 많이 먹을까가 앞으로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.
습식 사료 먹는 것도 좋아요. 그것도 괜찮죠. 습식 사료를 먹이실 때 만약에 조금 더 욕심내면 거기다 물을 좀 타서 먹으면 더 좋고요. 근데 물을 타서 주니까 잘 먹는데 네. 그 이제 소변 색깔이 그냥 아예 하얀색, 그냥 완전 그 물색처럼 차- 많이 네. 나오더라고요. 차라리 저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아.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어서 단점도 있을 거거든요. 물 많이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화 효소가 약간 묽어져요. 그러니까 소화가 덜 돼. 그래서 사람도 밥에다 물 말지 말라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소다는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지금 이 상태면은 몸이 너무 탈수 상태다 보니까 오줌도 끈적해지고 그러면 더 슬러지 생기고 방광염도 잘 안 낫고 이런 악순환이 있으니까 물을 좀 타이트하게 먹이는 게 좋을 것 같고 소다는 그리고 다른 애들보다 약간 뭐랄까요 요런 정도의 체질이면 결석이 더 잘 생길 수 있거든요. 아직은 없어요. 아직은 없는데 네. 추후에 결석이 좀 생길 수 있는 고위험군이니까 물 많이 먹이면 결석 덜 생긴다. 일단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소다한테 얼마큼이 하루 그 기준이에요? 정말 못 먹어도 하루에 200ml은 먹어야 됩니다. 최소가 200이에요. 그러니까 최소 200을 못 먹으면 그때부터는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시고 하루 200은 무조건 채우셔야 되고 만약에 좀 나는 결석을 좀 예방하고 싶다 그러면 한 300에서 400까지도 괜찮으세요. 그죠? 그 정도까지는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거고 다른 애들보다 위벽이 엄청 두꺼워요. 이런 식으로 그 부어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. 네. 위벽이 두껍고 그 사람을 치면 좀 장이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. 네. 이런 분들은 일단 음식부터 먼저 접근입니다. 막 여행 같은 거 가서 물갈이 하면 막 더 많이 토하고 설사하고 하시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뭐냐면 좀 소화가 잘 되는 사료를 찾으면 좋고요. 만약에 뭐 환자한테 맞는 걸 딱 찾으시면 그걸 먹이시면 되시고 근데 만약에 좀 나는 이거 모르겠다 이러면 소화가 잘 되는 소화기 전용 또 그런 사료들이 있어요. 처방식으로 뭐 대표적으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위벽이 좀 비후가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위염, 뭐 미란 이런 것들 가능하니까 사료를 ID 사료 혹은 이제 인테스티날이라고 이런 소화기 전용 처방식들이 있습니다. 크게 태어나신 분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일단 심장이 조금 다른 애들보다는 약간 커 보이는 듯한 모습은 보이니까 요거는 막 당장 응급이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. 네. 근데 나중에 좀 뭐 환자가 이제 아직 애기니까 언젠가는 또 검진을 또 하실 때 그때 심장 초음파라던가 이런 거는 한번 좀 뭐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심장병은 환자가 지금 심장병이랑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.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 그냥 딱 봤을 때 좀 커 보이니까 다른 애들보다. 그러니까 나중에 좀 기회가 되시면 심장 초음파나 뭐 요런 몇 가지 좀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.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심장은 그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